함께 위로 가는 노원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 문제, 취창업 등 청년 현안에 대해 구청장 후보자분들과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관내에 7개의 대학이 있다는 특성상 노원구와 청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원구와 청년이 함께 나아가는 상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토론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시진 못하셨는데 이번 토론회 영상 및 토론회 결과는 저희 페이스북 및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꼭 공유하여서 실제적으로 노원구의 많은 청년들이 이번 토론회를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 사회자 공통질문, 총학생의 대표질의, 현장질의 1, 2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맺은 말 순으로 진행되며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또한 현재 후보자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는 사전 합의에 의해 조율된 자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임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노원구청장 후보 오승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 한덕희 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한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양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 기조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개와 함께 이 자리에서 꼭 설명하고 싶으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겠고요. 각 2분씩 연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노원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임재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총학생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릉동 지역에서 구의원 3선을 하며 활동했기 때문에 과기대 하면은 한 가족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대 학생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늘의 암울한 현실의 압박감에 짓눌리고 고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캠퍼스에서 자유와 여러분들의 청춘을 누리는 그 젊음이 부럽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청년 일자리 및 다양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대학 취업, 그리고 결혼, 육아가 정말 하나하나 고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기대 학생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나아갑시다. 좌절하면서도 디딤돌로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승록 후보자님 연설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88학번이니까 30년 전에 새내기 대학 입학하고 이 캠퍼스에 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골 남도 땅끝 마을이었는데요. 대학 와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게 목표였는데 대학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사회 현실에 눈을 떠가지고 전공보다는 정치 쪽으로 눈을 뜨게 돼서 그냥 그때 당시 학생 운동 했었죠. 그래서 수배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 문담비 학생처럼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또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진로를 바꿔서 국회의원 비서관 그리고
인연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하면서 가까이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행사 의전 쪽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8년 동안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에서 서울시의원 8년 하면서 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서울시립과학관을 노원구에 유치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이제 한 20년 정도의 국회의원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의원 이 경험을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노원구를 새롭게 한번 도약시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정책의 전체적인 뭐 그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노원구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 면허 시험장을 이전시켜서 약 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또 우리 과기대 후문 쪽에 있는 한전 인재개발원도 결국은 이전하고 거기에 어떤 나노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는 육군사관학교도 지금 계룡도로 옮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생기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의 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덕기 후보자님 연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노원구청장 후보 한덕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배들부터 여러분 후배까지 현재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출세해서 좋은 일자리, 높은 자리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학생들 지금 보면은 너무 맥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그렇겠죠. 기가 죽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하라는 거 하고 갖추고 있는데 그 아이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많은 것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생들을 앞에 두고 우리 구청장 후보님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실천 의지입니다. 실천 의지. 그런데 우리 노원구,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로 남들 안 봅니다. 자기 앞가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할 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저를 지지해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많이 있었잖아요. 돌아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했었는지. 안 했습니다. 특히 이 노원구는 정치적으로 부패와 비리, 많은 적폐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원의 미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토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전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건모 후보자님 연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좀 남자 같아 갖고요. 만나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요. 대학교 때 또 그때는 이 전산이 안 돼 갖고 군대 징집 명자까지 좀 나왔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양건모 여자입니다. 저는 하여튼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대 약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럴까
꼭 자기가 하고 싶단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87년도에 사회적 대격변기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대 약대를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전부 다 와갖고 저보러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다 꼬질꼬질하고 막 이래서 뭐 하여튼 저도 뭐 처음 뭐 노동운동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다니다가 그중에 이제 어르신 저보다 한 10살, 15살 많으신 분들이 선생님은 해고되더라도 먹고 살 약사 면허증이 있지 않냐. 우리 해고되면 먹고 살 처자식이 없다. 그 말에 이제 설득이 돼갖고 25살에 노조위원장이 됐고 26살에 전국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수배도 당하고 막 헉헉거리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뭐 하여튼 그냥 그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헉헉거리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임기 끝나고 나서 또 시민운동 뭐 의료개혁운동, 시티 초음파 15만 원짜리 3만 원으로 하는 거 한 6년 동안 싸우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전문성이 부족해갖고 이제 제가 또 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또 행정학 박사 받아갖고 그래도 뭐 어디 취업할 데 없어갖고 대학에 이제 외래 교수로 광운대에서 제가 강의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하면서 시민운동 하고 또 정부위원회 참석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같이 이제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또 정책 대안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도 그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그걸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마련해 놨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여튼 이 청년 일자리 시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말씀해 주세요. 직속에 청년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제 주요 요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제가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자님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노원구 내에 7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청년과 노원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에는 서울 내의 타 지역구들보다 많은 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노원구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관내 대학생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어르신과 대학생 간 쉐어하우스 등 관내 대학생과 노원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더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발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역사회와 노원구 관내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후보자분들마다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 후보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후보의 공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원구 관내 7개 대학이 연계돼서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멘토링 사업이 영어나 수학 등의 교과 과목 지도 및 효과적인 학습 방법 제공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멘토링 방법은 첫 번째 학습 멘토링입니다. 1대 3, 4명 정도의 학습 지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인성 멘토링입니다. 심성 개발과 성취 의욕 제고 또 생활 지도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멘토링입니다. 연극이나 영화, 공연, 견학, 체험학습 등에 대한 멘토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학생 동아리와도 연계해서 개성적인 취미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에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기대 후문 협동문
그때 문을 만들면서 우리 하계동 주민들과 과기대 학생들 간에 교류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대학에 대해 훨씬 친숙하게 느끼고 대학생들 또한 그쪽을 나가면서 이제 상권도 살고 이런 어떤 작은 성공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13개 정도 대학을 하고 있고 아마 민선 3기에 들어서면 박원순 시장과 함께 25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노원구에서는 좀 광운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변에 어떤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 꿈터를 만든다거나 지하철에 카페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노원구 7개 대학들도 차차 캠퍼스타운 사업도 적용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경춘선 공원 같은 게 이제 3단계 사업이 올해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경춘선 부지를 저는 우리 7개 대학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앞으로 그런 문화를 좀 갖고 가면서 제2의 대학로를 꾸몄으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좀 주시고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은 현재 정치인입니다. 네, 저는 참 훌륭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재 후보님과 또 오순욱 후보님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책 보면 다 나오고 인터넷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 말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로 냉철하게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써왔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하고 달리 보는 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는 대학이 많다고 그랬죠. 즉 대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원구의 특혜입니다. 그러면 대학과 노원구와의 상생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서로 장점을 교류하면 됩니다. 대학 어떻습니까? 대학생 젊고 패기 있잖아요. 용기 있죠. 가지고 있는 건 뭐입니까?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안다는 거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네, 빠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또 지역 노원구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역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에 서로 교류하면 정말로 노원구는 교육 특구다운 특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일자리 창출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초중고와 대학생을 구분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무상의 맞춤형 레벨별 아카데미를 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노원구에서 흡수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것이 이런 구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대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학생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라든지 주거의 혜택을 줌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건모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의 목적과 우리 노원구의 목적이 좀 일치돼야 되는데요. 대학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이제 연구라든가 교육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학교들끼리 그 연구의 성과, 그러니까 어떤 그 학교마다 좋은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공동 강의제라든가 학점 교류라든가 캠퍼스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대강당 뭐 하여튼 이렇게 대학 간의 일단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는, 대학 간 협의체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갖고 이 대학 내에서의 이제 연구 교류가 좀 많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일단 지금 가장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아까 말한 이제 한정기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유명무실해진다거나 아니면 청년이 들어갈 벤처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그 위원회에 청년하고 대학생 부분들을 한 분과로 해갖고 한 섹터를, 거기에 한 섹터를 청년을 위한 부분으로 이제 이전을 해갖고 실제로 청년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처음서부터 그 고민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대학생들이 굉장히 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저는 이제 노원구를 한류,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이런 거 SNS라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 해갖고 그런 어떤 것들을 서포터즈라든가 뭐 대학생들의 이런 것도 코딩했을 때 각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활용해서 학생들은 돈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 내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최대한도로 함께 일자리 재정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 대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재홍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4대 총학생회장 정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 여기 계신 후보자님들 네 분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결과 저희 전체 노원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총 7개의 대학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대라는 특성 때문인지 소득 분위가 3분 이하의 학생들이 20%를 차지하고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릉동 주변에 원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에 있어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으로는 우리 대학이 작년에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에 선정되어 노원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원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난 노원구청장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원구청장 승인이 있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노원구 관내 대학생들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한전부지에서 현재 각 후보자님들마다 그 한전 부지에 대한 사용 방안이 있으신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작년에 그 부지에 행복주택이라는 기숙사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재혁 후보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도 후보자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야, 두 가지를 1분 30초 내에 하려면은 엄청 벅찬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그 주거 대책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릉동에 거주를 하면서 공릉동 구의원을 지냈고
그다음에 광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학생 그 기숙사는 좀 넓혀야 되지 않나,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전 그 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 부지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기대 그 부지입니다. 그 터널을 넘어서 한전 부지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과기대 땅입니다. 그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학교 측에서는 계획을 했는데 공릉동 그 원룸을 하는 주민들이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는데 얼마 전에 학교 그 담당자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 운동시설 같은 것도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러면은 학생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잘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그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대 학생들 비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외국인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20% 정도 됩니다. 절반의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룸이나 비싼 곳에 거주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자체에서 땅을 사서 값싼 임대주택을 지어주는데도 시원찮을 판에 과기대 땅에 과기대가 LH와 협업해서 어찌됐든 짓겠다는데 구청에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과기대 땅에 짓겠다는데 이게 여전히 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이게 이제 공릉동 그 다른 행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소해서 짓고 있는데 아마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마 노원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 원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한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결부돼서 이걸 보류한 건지 뭐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런 정책 방향에도 맞고 또 과기대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토론회를 왜 할까? 똑같은 답, 똑같은 내용을 서너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면은 노원구의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얘기해보라. 임대주택 짓겠다.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한전부지인지 과기대 땅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데 지난 노원구청장이 승인을 안 했다. 안 했을 때는 무슨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부터는 하겠다. 저도 하겠습니다.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토론 방식도 좀 그렇지만 한번 1대1로 아니면 난상 토론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똑같이 말하지만 똑같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마나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저는 임대주택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생생히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전부지, 과기대부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고요. 만일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발의해서 저는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해야죠. 하다 보면 아까 한전부지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자기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2번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어쨌든 간에 양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갖고 한전부지의 그 기숙사를 이제 증축하는 거,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점을 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 다만 이제 왜 과기대는 국립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는데 다른 대학은 왜 이렇게 할까? 혹시 그 부지에 국립대니까 정부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7개 대학에 있는 기숙사 일정 정도 과기대에서 몇 개 이렇게 각 대학별로 분담하는 거는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꼭 과기대 땅이라고 해서 과기대입니까? 거기 국립대인데 정부 땅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하여튼 제가 그거는 하여튼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과기대만 모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노원구의 그 인구가 68만에서 55만으로 줄었습니다. 빈집들이 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공동 쉐어하우스를 해갖고 거기에 학생들을 좀 싼 값에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노인들 가는데요. 노인들 사실 제가 계속 물어봤지만 피곤하거든요. 노인이랑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학생이 뭘 불편해하고 노인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해갖고 조금 더 그 노인들과 함께 사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 하고요.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숙사 문제 이런 걸 확대하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좀 고민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집행위원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두 번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는 25위로 서울 시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등과는 달리 노원구가 배드타운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인데요. 관내 기업 유치, 창업지원 설립 등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나면 타지로 이주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창업 이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희망2배 청년통장을 이용해서 신용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노원구가 일하고 싶은 도시, 창업하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 변화를 이루었을 때 가능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준비하신 노원구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원구는 배드타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각 지역구마다 다양한 취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취창업 지원 정책은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업들을 잡아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를 정말로 일하고 싶은 도시, 창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후보자님들의 취창업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건모 후보자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전처럼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와서 깜짝 놀랐네. 진작 얘기해 주시지. 사실은 이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지만
나중에 이게 성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사실 이렇게 돈을 막 모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저는 이제 이 노원의 그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나는 이제 그 구 차원에서 제가 뭐 구청장이 된다면 구 차원에서 아까 청년 그 일자리 대책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해갖고 그 어떤 학생들이 어떤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 MOU를 맺어갖고 학생들이 인턴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MOU를 좀 확대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원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이제 노원 관련해서 이제 이 노원이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노원에 이게 노원구에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여기 다 후보들이 공약을 했지만 요 중간 다리로 노원을 유치해 갖고 노원이 어떤 문화라든가 노원의 어떤 특성을 하는 남북을 연결하는 뭐 철강이라든가 IT라든가 요런 부분을 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그 부분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노원이 굉장히 문화라든가 이런 게 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유치하고 이래갖고 우리 청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청년 일자리 확대에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구에서는 그걸 지원하고 여러분은 제안하고 이렇게 연계감계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이 인큐베이팅을 끝나면 타 지역으로 간다. 왜 가겠습니까? 여기가 살기 불편하든지 다른 곳이 더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노원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노원구는 80년대에 서울 도심의 인구 과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여기에다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어느 후보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창동 차량기지, 그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장 그 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서 젊은이들 또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일도 하고 문화적 활동도 하고 스포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원구가 진정한 행복도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창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바랍니다. 반드시 창동 차량기지 시험장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우리 노원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취업 창업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취업 창업 보육센터 과연 그걸로 가능할까? 참 이게 뾰족한 이게 우리 청년 취업에 대한 그 절실한 현실을 알면서도 구청장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어찌됐든 좀 지원 활동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시와 함께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좀 거대한 좀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한 2가지 정도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청년 미래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한 1,0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0.5%의 저리에 10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미래 기금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수당 뭐 얼마 오래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7,000명에게 지원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과연 될까 참 저도 되게 죄송하고 아쉽긴 한데요.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베드타운이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시내로 출퇴근하는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여튼 창동 차량기지에 이전하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재혁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원구를 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노원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창동 차량기지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곳에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가 87년도 이후에 200만 호 건설 계획에 의해서 대단히 아파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나 자족시설이 전혀 없는 순수한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년이 도래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용지 또 자족시설 용지를 대폭 확보해서 병원도 들어오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빌딩이 들어와서 회사가 들어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세수가 늘어서 노원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현역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한 달에 매월 입대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서 마중물을 사회 정착을 위한 마중물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코딩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과기대나 광운대 등 이렇게 전자공학 계열이 경쟁력 있는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또 이곳에서 또 배출한 그런 우리 주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질의는 저희가 토론회 개최 이전 총학생회에서 설문을 통해서 학우분들한테 받은 사전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은 총 2가지로 각 질문마다 역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전 질문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혼인신고만 난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은 혼인신고자만 난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요? 기혼자를 포함한 예정자까지 포함한 청년에게 난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라고 학우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건무 후보자님 먼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요? 저는 이제 우리 그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 결혼 안 하고 저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평균 한 5번 뭐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그게 결혼한 걸로 치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애를 낳고 그 버려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결혼, 유무, 뭐 기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혼,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처럼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결혼 형태도 바뀌어지고 또 뭐 요새는 동거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뭐 결혼하지
뭐 신고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선진적으로, 제가 이제 지향하는 게 선진 도시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자유를, 상대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삶, 어떤 형태의 삶든 뭐 그게 소수자의 삶이든 간에 다양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다시 한번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인 신고자만 난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 절벽 난임 지원입니다. 네, 난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 절벽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요? 기혼자를 포함한 예정자까지 포함한 청년에게 난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혼인 신고자에게만 난임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법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 혼인 신고자에게 난임 지원을 한다. 글쎄요, 좀 근데 이걸 보니까 그렇다면 옆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후보께서는 사실혼 관계 뭐 오히려 인정하고 또 다른 뭐 하자 이런데 저는 오히려 혼인 신고자 즉 이런 그 혼인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혼인 신고하게끔 아니할 때는 아니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점과 고민을 해결해서 혼인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난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신고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혼인 신고하도록 유도 내지는 지원 내지는 문제 해결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이 혼인 신고한 사람한테만 난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긴 한데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질문에도 나왔지만은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서울은 아마 1.0이 안 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져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추세를 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그런 대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혼인 신고한 사람한테 난임 지원하는 게 맞기는 하나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 문제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구석구석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걸림돌인지를 좀 해내고 분석해내고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과감하게 좀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임재혁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책임감이나 사회 안정을 위해서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여러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이 병행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는 경향이 있고 결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직장 생활에 큰 문제가 없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전일제 육아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데 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 할 때 산후조리 같은 거 일반 그 사설로 하면은 돈이 너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그 별따기처럼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을 구립으로 다 산모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임신서부터 산후조리 그리고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또 직장 생활까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출산하고 하는 것이 또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전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미 많은 후보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치 사업은 노원구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전 계획과 그 방향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부터는 다시 임재혁 후보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창동 차량기지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정말 우리 노원구에 사활이 걸려져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2년이 또 늦춰졌습니다. 2014년 정도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같이 병행해야 될 도봉 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부지를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봉 면허시험장을 계속 이전 부지를 찾아야겠지만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뒤쪽 한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창동 차량 기지를 개발을 해서 이곳에 우리 노원구에 어느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대기업을 유치한다는데 대기업은 저희 노원구와는 전혀 맞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본사에서 인원을 채용을 하고 또 전철이나 차를 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노원구하고는 그다음에 내는 세금들이 대부분이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세수 확보와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든다면은 그 하남의 스타필드나 고향의 스타필드처럼 정말 관광과 쇼핑과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종을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 노원구에 맞는 그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광운대 역세권도 어느 대통령도 아직까지 공약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남북한이 화해가 된다면은 과거 일제시대 때처럼 금강산 관광을 경원선을 통해서 옛날에 갔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광운대역에 금강산 관광 열차가 출발하는 시발점을 한다면은 우리 노원구는 관광과 쇼핑의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라시안 횡단 철도가 또한 경원선을 통해서 원산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뭐 베를린, 파리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경원선 우리 노원구에서 출발하도록 하면은 정말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 지금 청년들, 그 다음에 후세의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정말 복받은 그런 강남 구민들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옮기고 거기에 현대 산업개발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할 것입니다.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겠죠.
아파트를 분양하되 노원구에 공공기업 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2,500평 정도 내놓을 겁니다. 2,500평 부지에 무엇을 지을 것이냐? 저는 서울시가 한때 세종문화회관 옆에 서울 클래식홀이라고 해서 대형 오페라 같은 걸 할 수 있는 클래식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부지를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북권에 그런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걸 하나 유치해서 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지에 2,000석 규모의 서울 클래식홀을 지을 계획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문화 불모진 노원에 그런 대형 전시 공연장을 지어서 우리의 그 문화적인 갈증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게 창동에 현재 지금 아레나 공연장 K-팝 전용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창동 차량기지는 아레나 공연장과 연계해서 다리만 건너오면 창동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공연 보고 건너와서 노원에서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무슨 4차 산업혁명 뭐 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세계적인 테마파크 같은 거 하나 좀 지어서 재미있는 엔터테인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으게 하고, 당연히 호텔이나 쇼핑몰 같은 거 당연히 부대시설로 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제2대학병원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솔직히 창동에 좀 유치해서 그게 다 우리 노원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음악예술, 의정부 고산지구에 양현석 스튜디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 배우단지로서 이미 선수를 친 거죠. 우리 좀 늦었습니다. 4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유치해서 좀 실제로 재미있는, 그래야 그 관련된 일자리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노원의 상권도 살고, 그런 현실적인 이제 계획과 구상을 수립해서 실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오승록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노원구는 계속 똑같아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평화파크, 무슨 대학병원, 우리는 지금 일터가 없습니다. 일자리 취업 창업할 경제적인 터전이 없습니다. 그 전에다가 어떻게 무슨 평화파크, 대학병원, 노원구민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요? 지금 노원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침에 보십시오. 출퇴근, 여러분 다 아시죠? 출퇴근, 통학,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아침에 명함 나눠주는데 줄 수가 없어요. 뛰어가니까. 정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정말 구청장이 되면 이러한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분들이 잠만 노원에서 자고 일터, 직장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일찍 갑니다. 그 일터, 직장을 노원구에다가 만들어주면 저분들은 뛸 이유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고,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퇴근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가족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반드시 이 창동 차량기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장만큼은 우리 노원구민의 경제적인 터전, 일터로 만드는데 저는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이코노미 타운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모든 되었습니다. 강남의 무역센터와 같은 그 거대한 건물 한 5개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여기서 출근도 하고 여기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고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양건모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을 딱 돌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창동 차량기지 얘기하면 아유, 그거 10년도 넘었어. 하여튼 엄청 늘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옮기는 게 한 2023년, 2024년입니다. 저희 구청장 후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뭐 일자리는 이제 아마 4, 5년 내에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갖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 창동 차량기지, 이제 제 생각은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은 아까 이제 이
노원이 어쨌든 이제 남북 평화를 해야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그 커다랗게 이제 밑에 그 남북을 잇는 철도가 있고 위에다가 커다랗게 엄청난 이제 건물을 씌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IT 산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다랗게 이쪽에 이제 그 기지에는 또 공연장도 짓고 해갖고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 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선진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질 수 있게 저는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 직속에 창동 차량기지 안전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청년, 그다음에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쫙 해갖고 매번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된다. 또 어떤 것이 과연 나중에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네, 지금이 시간 되고 만들어졌어도 그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토론회 참석자분들의 직접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자는 특정 후보자 혹은 모두 후보자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역시 답변 시간은 한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직접 해주실 질문이 있으신 하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들의 공약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이제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걸 짓는다 하더라도 노원구는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노원구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노원구를 오려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동부 간선도로를 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면 이제 운전을 하면 너무 차가 막혀서 올 수가 없어요. 노원구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뭐 주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이제 동부 간선도로를 다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뭐 창동에 뭘 짓는다고 해도 교통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옵니까 창동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문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노원구에 뭐 대기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을 부지도 없을 뿐더러 교통도 안 좋은데 오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처에 공릉동 주변만 해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지키게 할 건지 상시근로 5인 이상이면 주휴수당이랑 이제 야간 수당이 주어져야 하는데 공릉동 주변 술집만 해도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게 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노원구의 도로 교통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대기업 유치나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 여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등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동법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도모하실 생각이신지를 여쭙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 임재혁 후보자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원구 내에서는 교통이 별로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노원구로 진입할 때 우리 동부간선도로 너무 막히죠. 그래서 지금 저 상계동 지역에 일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상계동 지역에 간선도로 확장하는 문제 갖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간선도로를 결국은 지하화해서 배로다 넓히는 방법만이 그렇게 함으로써 성수대교나 이런 쪽에서부터 아니면은 서울 시계에서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그냥 관통하는 차량들은 관통을 할 수 있게끔 차선을 해주고 나머지는 진출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드리드에 가면은 우리 그 중량천국과 똑같은 하천 지하에 지하 도로를 만들어서 M이라는 모토라는 명칭을 붙여서 M1서부터 1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M, 2 그 구간별로 해갖고 지하를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기업 문제는 결국은 와도 우리 노원구하고는 큰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노원구 주민이 대기업이 왔을 때 거기에 우리 노원구 주민을 얼마나 별도 채용을 하겠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시간 되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통이 처음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내나 강남에 있는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4호선이나 7호선을 타면 한 3, 40분 걸려 나가야만 전철을 갈아탈 수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뭐 당연히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교통망 확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전철 사업이 상계역에서 출발해서 은행 사거리, 그 다음에 서울원천 사거리, 하계역, 월계역, 북서울 꿈의 숲역, 그 다음에 미아역, 고려대학교역, 경동시장역, 마장시장역, 왕십리까지 내년 말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뭘 이걸로 교통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좀 취약 지역의 교통은 좀 더 그게 1단계가 되고 나면 상계역에서 보람아파트 사거리를 거쳐서 마들역까지, 더 장기적으로 방학동까지 경전철을 이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KTX도 지금 현재 어찌됐든 창동역까지, 의정부까지 연장되는데 수서에서 출발해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창동역을 경유하게끔 그런 계획이 지금 미래과학부에서 투자심사 통과가 됐습니다.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TX 타고 전국을 갈 수 있는 노원에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대기업 가능합니다. 강서 마곡지구가 LG가 갔습니다. LG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LG 사이언스월 같은 걸 지으면서 동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창동도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동북부에 위에 별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다산 신도시까지 포괄하는 그런 중심 부심으로 우뚝 서야 된다. 네, 그게 시간 살 길이라고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들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를 차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넓히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중랑천 밑을 뚫는 겁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대기업 유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차량기재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기업을 유치한다. 정말 이러면 정말 저는 머리띠 메고 정말 싸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노원구민이 지켜야 할 심장입니다. 심장. 거기에다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누굴 더 좋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이 서민이 많이 사는 노원구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문제.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예전에는 최저임금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즉 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도 중요하지만 법도 지켜야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전철을 좀 전에 어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답변 시간 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경전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일반 승객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택시, 승용차,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전철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양건모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7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랬다가 맨날 공약을 해놨는데 재개발도 14년째 보류되고 있습니다. 뭘 막 한다고 공약하고서는 안 하는 겁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공사 확장 중인데 그게 지금 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차적으로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갖고 빨리 동부간선도로를 1, 2년 내에 빨리 해갖고 교통의 흐름을 좀 약간 완활하게 시키고 아까 이제 지하로 한다든가 또 이게 이 상계동에서 저쪽에 너무 덕능 터널이 있잖아요. 거기도 재개발이 14년,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차가 막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들로 같은 경우는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창동에서 저기 그 당고개까지 위에 이렇게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기적으로 한 10년 좀 넘게 해갖고 지하로 하면서 큰 도로를 만드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딱 계획을 하면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조금 숨통이 트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오는 거를 물색하고 대기업이 여기 있을 때 중소자영업하고 활성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생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조건, 옵션을 걸어갖고 대기업이 노원의 발전과 중소자영업 활성화하는 것을 만약에 같이 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답변 시간 되었습니다. 예, 저기 하여튼 그 기초 아까 그 기초 그 학생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그 여러분도 있지만 잘 되는 가게는 음식점은 잘 되지만 손님이 없는 데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 그 중소자영업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우리가 파트타임 하는 그런 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그분들도 되고 우리가 그 저 최저생계비 이상 받을 수 있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노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물론 학우분들께서 후보자분들을 만나실 기회가 직접 있는 편은 아니시니까 질문이 정말 많으실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후보자분들이 1분 30초 내에 답변하실 수 있게 앞으로는 한 분당 한 질문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학우분이시면은 어느 학과이신지 그리고 성함은 어떤 분이신지 짤막하게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후보자분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시면 저희 주최 측에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2학번 안전공학과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제일 그건데 창동 차량기지랑 도봉구 막 광문대 얘기해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 회사가 들어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건설 쪽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 도봉구 시험 면허장이랑 창동 차량기지는 아직 준공도 안 했고 도봉 면허 시험장은 부지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후보분들이 청장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오래된 건물들을 재건축으로 해서 새로 상업지구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거일 텐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년 안에 가능하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자리 베드타운이 됐다고 하잖아요, 노원구가. 그러니까 그 일자리 창출을 4년 안에 그게 가능한가? 부지부터 해서 건축을 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그게 4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무래도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인 창동 차량기지 같은 그런 사안들은 대부분 노원구청장의 이번 당선 후에 임기인 4년 안에 시행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완공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기인 4년 내에 과연 어떤 곳을 다시 재건축해서 뭐 말씀하셨던 상업지구나 아니면 문화시설 등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4년 안에 가능한 곳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재혁 후보자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께서 아주 정확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청동 차량기지 지금 2014년도 정도에 아마 이전 가능할 거고, 2024년도 예, 가능할 거고, 도봉면허 시험장 아직 이전 부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 내에는 절대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넉넉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지금부터 첫 삽을 떠야 가능합니다. 어쨌든 빨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체적인 도시 재설계를 해서 상업지역이나 자족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노원구는 현재 상업지역이 거의 전무합니다. 구청 옆에 일부 땅 조금 있는 거, 태릉 여기 있는데 그 일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용적률이 적어서 건물을 크게 질 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져야 더 적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크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빌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자족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업시설이나 준주거지역을 넓히고 또 종상향해서 또 고층을 용적률을 높이고 또 층고를 높여서 어쨌든 대형 빌딩도 들어오고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자족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시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원 구민들이 우리 노원에서 직장을 잡고 외지에 굳이 외지로 직장을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임기 내에 못하더라도 또 다음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노원은 태생적으로 베드타운으로 건설됐습니다. 산업단지로 건설된 도시가 아니죠. 구로의 디지털 단지처럼 그런 단지가 아닙니다. 그냥 배후도시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쟁점이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동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돼서 그럼 일자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창동 차량기지, 꿈쩍하는 창동 차량기지를 설득을 해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진접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민원 때문에 1, 2년 연장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도 처음에는 의정부 경계선으로 창포원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의정부가 반대해서 지금은 중랑구 신내 IC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거를 제기하고 뭔가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보려 이런 노력의 과정으로 봐주셔야지 임기 안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 아니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다음 청장이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받아서 노원구는 어찌됐든 그런 일자리 도시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구상들을 추진해야만 이런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정치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원 구민이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배제하고 노원 구민들이 뭉쳐서 들고 일어서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인구 많은 노원 구민 다 풀이 죽었습니다. 노원구를 지키고 노원의 심장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임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양건모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임기 내에 안 된다고 해서 준비하는데 가만히 신경 안 쓰면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전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우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임기가 4년이지만 6년 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전에 제가 아까 창동 차량기지 안전발전위원회를 해갖고 전문가랑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짜 이게 추진되는지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이렇게 10년, 15년씩 늘어지는 것들을 딱딱딱딱 점검하면서 추진을 좀 해야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 일자리 대책이 이제 창동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아마 3, 4년 내는 4, 5년 내는 안 되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이제 노원구에 건설해서 실제로 진짜 일자리를 이제 다른데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노원구 청년 리더십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학생들과 연계한다든가, 또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코딩 작업을 좀 계획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 7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시켜 갖고 일자리를 확대해 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이제 노원의 불암산과 수락산에 5천만 그루의 꽃나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노원으로 찾아오는, 어디 지방에 가는 게 아니라 강화도에 가는 게 아니라 노원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버글버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노원의 경제 세수도 늘어나고, 그 세수를 우리 이제 국민들의 복지 문화를 퀄리티를 높이는데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총학생회 측 사람이 찾아가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학번 건축공학과 김태규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노원구가 상당히 지금 베드타운화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원룸도 계속 지금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서 원룸이 상당히 많고 계속 건물도 많고, 그래서 부지도 적어서 뭔가를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경춘선 숲길이라고 아예 공원을 만들어놨는데도 그 공원에서조차 썩은 앙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춘선 숲길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임재혁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정활동 10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사업이 경춘선 숲길입니다. 경춘선이 과거에 광운대역에서 이곳을 지나서 춘천까지 가는 기차가 다녔었는데, 그것을 저쪽 망우리에서 갈매로에서 별내로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청소를 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버리는 것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노원 구민들이에요. 그 중에는 우리 과기대 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민 스스로가, 주민 스스로가 잘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대 학생들도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쓰레기 봉투 들고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도 좀 해보세요. 아니면은 저희가 봉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쓰레기 버리는 건 외지에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버리고 또 그 중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버리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치우는 길밖에 없죠. 열심히 치워도 계속 버립니다.
안 버리는 게 가장 해결책인데 안 버리게 하는 건 어떡하냐? 주민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캠페인도 하고 계몽도 해야 됩니다. 그 주민을 계몽하는데 우리 과기대 학생들 한번 동참할 의향이 없나요? 예?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나중에 저희가 봉사할 때 프랭카드 걸고 우리 과기대 학생들 경춘선 숲길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동참합시다 할 테니까 많이 좀 참석 바랍니다.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승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춘선 숲길 참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동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혜택 받으신 분들. 저기 수락산 쪽이나 당구계 쪽 사실은 노원 구민들은 경춘선 숲길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결국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공원은 소중히 갖고 와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마지막 3단계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하계동 쪽에 그 해병대정호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 다 옮겼고요. 다 환경 정비하고 뭐 이제 1단계, 2단계는 다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랑대역에 구하랑대역에서 지금 지하철 하랑대역까지 옛날 57년도 그 전기 객차 그런 운행도 좀 하려고 계획 중이고, 또 우리 다른 분 어떤 분은 광운대에서 이쪽까지 트램 같은 것도 좀 유럽에 가면 트램처럼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떠냐, 관광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소중하게 좀 고민하고 같이 갖고 해야 되고요. 뭐 환경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구청에서도 나서고 여러분들 민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런 환경 정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어찌됐든 경춘선 그리고 경의선 저쪽에 그 서대문에 경의선도 숲길로 조성되고 나서 연남동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뭐 연트럴 파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경춘선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과기대를 끼고 도는 이 경춘선 숲길 여러분들과 함께 잘 가꾸고 좋은 명소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덕희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경춘선 숲길을 걸어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성북역에서 춘천까지 달리는 그 선로였는데, 막상 그 철로를 걷다 보니 정말 참 신기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춘선 숲길이 저라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구청장이라면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거기다가 거의 부상이다시피 정말로 현실감 있게 그런 문제를 저는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정말 아쉽습니다만 그 땅을 그렇게 명소라든지 숲길이라든지 하는 명목으로 남겨두고 많은 이 젊은이들이 집이 없고 원룸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고시원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고시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저한테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상 내지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건모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사무실을 공릉동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그나마 공릉동하고 월계동이 참 이 다른 을하고 병 지역에 비해서 못 살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가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나마 괜찮은 게 이 경춘선 그 길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 문제는요, 경춘선 숲길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가 쓰레기 천국입니다.
이게 정말 노원을 갔다 보면 사람들이 막 노원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느낌이 노원에는 왜 이렇게 쓰레기 많아? 요소에 그냥 쓰레기가 팍팍팍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 다른 것보다는 쓰레기 치워서 깨끗한 노원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렇게 꼭 노원 구민의 의식만 문제가 아니고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에는 또 자체 소각을 하라고 나온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몰래 다른 데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 노원구민을 불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해서 노원구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쓰레기 1년에 예산 80억인데요. 그게 수의계약 하는 데가 노원구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노원구민보다 정치인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면요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경춘선 숲길에다가 진짜 어떤 조그만 부스라든가 음악이 흐르고 간단하게 싼 커피라든가 아니면 부스를 만들어서 대학생 또 문화인 해갖고 주말마다 거기 뭐 부스를 열어갖고 거기에 이제 자기 창업한 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 다른 데에서 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싼 그 음료수와 고급스러운 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부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거 요렇게 해갖고 아름다운 숲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학우분들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 맺은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맺은말은 각 후보분들마다 30초씩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 멘트니까요. 30초 너무 적죠? 네, 그러면 1분씩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양건모 후보자님부터 맺은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기존에 10년, 20년씩 정치하신 분들 진짜 열심히 하셨지만 진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계속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에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부 다 한 학교 선후배가 다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바꿉시다. 요번에 6월 13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여기 있는 다양성과 청년, 나이 많으신 분 전부 다 모여서 의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직업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함께 만드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노원의 주민은 바로 노원 구민이고 여러분이고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노원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 청년 문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과 구청장 직속 청년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해갖고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 여러분의 정말 좋은 생각들을 제가 구정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미래이고 우리 노원의 미래이고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힘껏,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힘껏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덕희 후보자님 맺은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언할 땐 참 무겁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약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실천 의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노원구의 문제는 사실상 정치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한 것도 바로 이 비리 부패의 정치, 행정 다 그들만의 패거리들의 잔치, 여기에 노원구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4명이 모여서 토론도 했지만 여러분 변화할 것 같습니까? 저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바로 노원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구청장은 반드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꼭 해야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주변에 당을 보고 구청장을 뽑는다든지 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롭게 노원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록 후보자님 매진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원구청장은 바뀝니다. 네 분 다 첫 출마고요. 사람을 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구청은 작은 정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아동, 청소년 온갖 다양한 분야를 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준비된 후보여야 됩니다. 서울시의원 8년 동안 서울시 전체 예산 30조, 교육청 8조, 도합 40조 예산을 1년 동안 쭉 다루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모범 사례와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교훈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도 가다듬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8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으로 쌓았고, 또한 서울시립과학관, 그 어렵다는 시립과학관을 7년 동안 주민들과 서명운동 같은 걸 통해서 강북구 도봉구하고 경쟁해가지고 노원구에 유치해가지고 반듯하게 지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뚝심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노원구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재혁 후보자님 매진말 해주시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치 토론장이 돼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무역업을 하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은 시야를 한번 넓게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꼭 시야를 넓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 경험이 12년입니다. 노원 구의원으로서 12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정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학 박사로서 또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 따뜻한 행정, 그 다음에 공평한 행정, 겸손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학우분들, 노원구 청년분들에게도 이번 토론회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8일, 그리고 모레 9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방선거에서 후회 없는 한 표 행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학에서도 여러 가지 투표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이후에 SNS 채널 및 여러 가지 채널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노원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